우리는 젊어서부터 노후를 어떻게 살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은 모나코와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 장수국가라고 한답니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다들 오래 살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후는 장수를 해도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삶이 고달프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최후의 보루인 노인들에게는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택연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돈벌이를 할 수 없는 노후에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노후 대책이 되어 있는 노년은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고 있는 돈으로 시설이 잘 돼 있는 실버주택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돈벌이를 못해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집이라도 한 채 뒤집어 쓰고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2020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2020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고요. 그런데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년 3월에 1년에 한 번 수령액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률과 생존 확률, 이자율 등이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합니다. 대체로 평균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9월 말 68,340명이고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고요.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9,600만 원으로 평균 월 지급액은 10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신청 자격과 가입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현행은 그렇습니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소유 주택자여야 하고요.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다는 약속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첫 번째는 보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보증 심사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한답니다. 세 번째는 보증서 발급인데요. 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대출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연금 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수료 비용도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고 실행이 되는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장점인데요. 그러면 단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볼까요?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된답니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나오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기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입자가 120세 이상 살거나 아니면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집값이 똥값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그렇게 물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할 텐데요. 다들 치밀하게 연구하고 평균 수명과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까지 계산에 넣고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가입 초기 1년간은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떼고 그 다음은 1년부터 매년 0.75%를 보증료로 가져간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돈을 받는 구간에서 떼지 않고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받는 시점에서 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군요. 보증료와 대출 이자가 월 복리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되는 금액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남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상관없겠지요. 매월 연금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매월 추가되는 금액만큼 대출을 만들어내서 기존 연금 대출 잔액에 더해지는 형태로 누적해서 비용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 보증료 플러스 대출 이자이기 때문에 월 복리로 비용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가 복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월 복리 이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있고 상속 생각이 있다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또 있습니다. 중도에 마음이 변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 시점을 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8년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해약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보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이 늘지 않다 보니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다고 판단하는 가입자들이 해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를 하면 3년 동안 재가입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복리로 계산해서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중도 해지는 빠를수록 좋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종신 방식이 있습니다. 인출 한도의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 한도의 50%를 임의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도 있고요. 또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의 50%에서 90% 이내를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방식이고요. 또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으로 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주택공사를 하더라도 연금의 물가 상승률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좀 거시기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가진 것은 달랑 집 한 채가 다인데 수입은 없고 집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있는 집을 잡히고 생계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도 가격대가 괜찮은 집이라면 그나마 생활비가 됩니다만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서 생계가 가능할까요? 그렇더라도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고 수입도 전혀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활비를 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득이고 집주인이 손해라 해도 어쩝니까? 생활비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차라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게 낫다. 또는 집을 팔아서 시골 빈집 사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후 대책도 못하고 노년으로 접어든 노인들의 주택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택연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하고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에 가진 것은 집 한 채 뿐이라면 주택연금을 받을지 팔아서 쓸지 세를 놓을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후회할 일 안 만들고 손해보는 일 안 만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